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는다.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체면을 중요시하는 만큼 친구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이 곧 자신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체면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면 문화가 중요한 거는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첫 곡은 이문세가 불러줍니다. 우리 사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는다. 진짜 체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 싶네요. 중국 문화 중에서 관계 형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체면을 서로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예를 들어서 상하 그 직원 관계라도 위에 있는 리더가 아래 직원의 리더의 체면을 완전 깎아버리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 사회생활 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그 실수를 지적할 때는 물론 이제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사람 체면을 구기지 않게 잘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분은 알죠.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속 시원하지만 그렇게는 하게 되면 관계 완전 파탄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저희 문화는 그 약간 중국 문화는 어떤가 하면 체면을 구기지 않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건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서 얘기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빙빙 돌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도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존경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깎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이것도 못하니 이러면 이 일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정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명예와 나의 존경심은 이제 차려줘야 되죠. 그래서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산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요, 체면을 빌려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중국 문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상대방의 위치나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때 직접적으로 이 지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그 실수보다는 내 체면이 먼저 구겨진다. 내 위에 있는 옆에 있는 동료도 있는데 내가 이제 갑자기 납작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체면을 상대방의 언행에서 체면을 빌려가지고 상대방의 매끄럽게 넘길 수 있게 이렇게 말을 조절해가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실수를 한 사람의 당사자와 얘기하는 당사자만 알아요. 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칭찬인지 아니면 욕인지 지적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빌려준다는 거는 그냥 그분이 체면에 구겨지지 않게 그분이 체면을 살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 어떤 지적을 한다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위치 사람을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체면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문화는 살짝 이렇게
직설적으로 문제점을 딱 파악하고 분석하는 문화잖아. 나는 네.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중국은 사람과 일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얘기하면 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이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누가 이거 책임져 하면 그 사람 책임져. 바로 이제 말투가 달라지죠. 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안 있어도 말이 새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체면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네. 네. 예. 아마 중국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중국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문화는 다 같이 하시겠죠? 중국의 웬만한 분들은 네. 이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랑 이분이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네. 해결할 수 있게 네. 대화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협상 통역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 손님 오고 한국에서 손님 와서 협상을 해서 이 네. 업무가 추진됐어요.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 다 순조롭지 않고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중국에서 이걸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계약서 이렇게 있다 딱 냉정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때 왜 이거 못 봤냐.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그 자리에서 네. 꾸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이러는가고 그러면 이 문제를 결국은 그 사람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네. 왜냐하면 그 사람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옆에 사람 붙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할 때 이분이 얘기한 거를 약간 살 많이 보태가지고 상대방 받아들일 수 있을게. 네. 그러면 어떤 데 이래요. 저분이 아까 굉장히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국말을 길게 하냐. 그래서 네. 내가 이 사람 이분이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네. 좀 더 해석해서 설명한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분이 혼자서 네가 막 붙여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 표정 자체가 보면 불만이 터지는데. 네.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줄 잠시 모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은 나는 일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문제다. 나랑 네. 상관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업무 추진이 네. 엄청나게 느려지고 감정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죠. 예. 어찌 생각하면은 동서양의 어떤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살짝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가끔 그런 말도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 분들 말을 또 이렇게 통역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지금 도대체 중점이 뭐냐? 결국은 네. 가격을 깎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네. 결국적으로는 가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가 되게 긴 거죠. 예. 근데 그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한 대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네. 사업할 때는 차를 마시잖아요. 먼저 그렇죠. 회사 가서 일찍 가서 네. 별일이 없는데 파일을 꺼내지 않고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네. 자연스럽게 일을 들어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류를 딱 그렇죠. 넣고 이걸 가지고 1, 2, 3 해서 옆에 바로 누군가는 막 필기하고 네. 있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서로가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어떤지 우리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잘 이해시키면서 일을 처리하면은 훨씬 더 바람직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행복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봉녀 씨 시집 사랑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24살에 평산 김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다. 중등 전문학교를 졸업한 내가 가정교양도 잘 받았다는 평판으로 시부모님들은 뜨겁게 반겨주었지만 홀어머니 슬하에서 수줍고 외롭게 자란 내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다행히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 생전에 함께 교육 사업을 하시던 친숙한 사이였던 연고로 나를 몹시 아껴주셨다. 내가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한 달간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어머니는 매일과 같이 중약을 다려서 자전거를 타고 오리길을 오르내리시며 나의 병시중을 하셨다. 두 분의 지극정성으로 나는 쾌차해서 다시 출근할 수 있었다. 달덩이처럼 환하고 쾌활한 성격을 소유한 시어머님 또한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우리 며느리는 자식도 있고 회계사 사업을 한다고 동네방네 너무 자랑을 해서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나를 믿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시어머님이 못내 감사했다. 시어머님은 무거운 경제적 부담도 아랑곳 않고 일을 포기하고 쿨하게 손녀를 받아 안으셨다. 첫애가 딸이라 못내 손자를 바라시는 시부모님이셨지만 내 앞에서 언제 한번 둘째를 빨리 보라고 닥달하지도 않고 딸애를 손자 못지않게 손녀라고 자랑하시며 곱게 키우셨다.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시부모님은 애 곁을 떠나지 않았고 고중부터 대학 입시까지 시어머님이 현성에서 뒷바라지를 하셨고 시아버님은 집에서 고독한 외기러기가 되셨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화가 닥쳤다. 딸애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시아버님이 폐암 말기 시한부로 한 달 간격으로 시어머님이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셨다.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께 딸애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바쳐 올리자 축하의 술을 드셨고 개학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하직하셨다.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우리 손녀가 그 복을 받을 거요. 시어머니 역시 이런 덕담을 남기시고 웃음으로 내 곁을 떠나셨다. 부족하지만 당신 며느리라서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만 주시던 조건 없는 내리사랑. 그런 시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사무치게 그립다. 그리고 여자로서 직장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런 훌륭한 시부모님들의 한량없는 이해와 지지가 있었음이라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형제들의 우애는 더욱더 돈독했다. 부모님 유언대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의 이야기야 많은 추억을 엮어갔다. 나는 시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몰부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와, 정말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 못지않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네요. 제가 볼 때 그냥 친정 부모님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아이를 봐준다는 거는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경제적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네. 일을 포기하고 쿨하게 애를 봐줘.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애를 봐주는 경우는 많지만 내가 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시고 며느리가 애를 봐달라 이러면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 그 일을 포기하기가. 그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일해서 버는 돈만큼은 달라. 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아이를 봐주고 또 시아버님이 같이 살면 괜찮은데 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혼자 사는 거는 굉장히 외로운 일인데 그럼요. 두 분이 정말 이렇게 며느리를 아끼지 않으면 네.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머리를 다치셨을 때도 그 네. 오리길을 자전거를 맞습니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병수발도 해주시고. 저는 이거는 그냥 이제 드라마 같은 그 장면인 네. 것 같아요. 보통 시어머니가 막 해주면 시아버님 보통 뭐 담배 재떨이 들고 이렇게 점잖게 왔다 갔다 예. 하지 며느리의 병수발이나 며느리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행동까지는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죠. 보통은 점잖기 때문에 며느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읽어보니까 네. 왠지 그냥 본인이 부모님 그렇죠. 네, 시집을 정말 잘 간 것 같습니다. 잘 가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한국으로 일을 가는 아들 며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손 가정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한국으로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명이 다 나오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그냥 네. 부모 역할 하면서 애를 키울 수밖에 없어서 또 그렇게 보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시어머니, 시아버님 참 많으시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보통 그 중국은 시댁이 물론 뭐 같은 조선족일 수도 있지만 한족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족인 경우에는 남자가 한족이면 조선족 여자가 이제 시집갈 때는 그냥 저는 개인적인 제 주위 분들 보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좀 뭔가 우리 집에 보배 같은 며느리 들어왔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남자가 조선족 분이고 여자가 한족인데 어머니가 약간 좀 깨끗하고 까다롭고 부지런했던 분이라면 물론 이제 한족 분들도 다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 약간 이제 그 남자가 좀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며느리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보는 눈꼴이 우리 아들이 언제 저 주방에 들어가야 되나 집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딱 정리됐는데 여기저기 뭐가 보이면 그래서 제 주위에 몇 집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어디에나 똑같이 존재하는 그 시댁과의 약간의 갈등 같은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숙이 노래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훈춘시 박찬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6.1절 선물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6.1절이 돌아왔다. 한국에 계시는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다. 찬미찬호, 이번 6.1절에는 옷 사보낼까? 아빠, 나는 엘리사 치마 사주세요. 누나가 말했다. 그럼 찬호는 무슨 옷 살까? 나 옷 싫어요. 왜? 너 옷 별로 없잖니. 엄마가 이문슬에 물었다. 싫어요. 나 옷 필요 없어요. 태권도 하러 갈 때도 태권도 옷 입고 축구를 하러 갈 때 축구 옷 입고 학교 갈 땐 교복 입으면 돼요. 아이고 우리 찬호가 웬일이야. 갑자기 철이 들었네. 엄마, 우리 집 사느라 꾼돈 빨리 갚고 아빠를 한국에서 돌아오게 하자. 아빠가 보고 싶어요. 엄마, 나도 엘리사 치마 안 살래요. 빨리 빚 갚고 아빠 한국에서 오라고 하자. 아이고, 그럼 알았다. 6.1절 선물은 아빠로 하자, 아빠로. 엄마는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다. 6.1절에 꼭 돌아오세요. 찬호와 찬미가 갖고 싶은 6.1절 선물이 아빠랍니다. 그래? 그럼 꼭 가야지.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다. 나와 누나는 지금 6.1절을 손꼽아 기다린다. 네. 아, 진짜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아빠가 오신다면. 사실 6.1절에 나 뭐 사겠다. 남학생들은 뭐 게임뭘 사달라. 네. 뭔가 이렇게 선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를 선물로 해달라고 또 아빠도 그럼 가야지 하는 게 막 마음이 찡하네요. 그렇죠. 네.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함께 생활하고 싶었으면 뭐 아동절 선물 다 필요 없다. 맞습니다. 예.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아빠들도 엄마들도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지만 사실 또 국내 중국 내에서 보게 되면 그 교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도시로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도시로 나가서 일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이 뜹니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다. 아니면 그렇죠. 아빠가 막 여러 가지 물건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애가 막 뛰어오면서 막 뭐라 하는데
얘 선물은 이 아빠가 들고 온 게 선물 아니라 아빠 네, 자체예요. 아빠가 그래서 오시는 자체가. 네, 맞아요. 그냥 꽉 안고 놓지 않아요. 교수님 또 눈시울이 막 붉어지시네. 맞습니다. 10대는 정말 네. 부모님들이 정말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네. 옆에서 옆에 같이 계셔주는 있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참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6월 1일이 아동절, 그러니까 뭐 어린이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선물을 많이 해주나요? 6월 1일 날은 보통 아이들이 저희들 아동절을 보통 이제 만 14세라 해서 6학년 정도가 네네. 보통 아동절, 뭐 어떤 애들은 예. 중학교 1학년 첫 학기까지인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맛있는 걸 먹고 네. 남자애 여자애가 좀 다른데 여자애는 대부분은 옷 네. 아니면 뭐 공주 어릴수록 뭔가 이렇게 그런 놀잇감 예. 그리고 좀 큰 애들은 남자애들은 옷보다는 약간 내가 원하는 어떤 뭐 게임기라든지 네.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운동, 폰이라든지. 예, 네. 운동 그 기구라든지 그런 걸 원하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 위해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연기를 했을 때는 공원으로 너무 많이 네, 가더라고요.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예, 많이 밖으로 이렇게 야외로 예. 놀러 가다 보니까 공식 지정일은 아니 휴강 그 공휴일은 아닌데 다 알아서 아이는 엄마나 아빠를 한 반차 아니면 하루 정도 다 쉬게 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울려서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배려를 저는 해주는 거네요. 6월 1일 때 학교 네. 다닐 때 저는 아동은 아니지만 일부러 공원을 가거든요. 네. 그 어릴 때 부모님 옆에서 막 뛰어놀면서 네. 이렇게 즐거운 그 모습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꼬마 공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이 편지 속에서 찬호 누나는 나 엘리사 옷 사주세요 맞아요. 했잖아요. 예. 저희 우리 애도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백설공주 옷, 뭐 엘리사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제일 예뻤는 거예요. 그렇죠. 예쁘기도 하고 스스로가 막 공주처럼 되고 싶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노릇감 장난감이 우린 딸이니까 그냥 네. 핑크색으로 블링블링한 맞아요. 거를 네. 그리고 또 인형들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의 손에 인형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자애들은 인형을 보통 선물 받고 남자애들은 네. 제 기억에 뭔가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그 뭐죠? 그 기계든지 지게차든지 막 이런 네. 거 그런 걸 선물 많이 받더라고요. 예. 사실 뭐 어린이날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뭐 어린이를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이날 하루를 어린이날 해서 잡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이 날이 지정되니까 네.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될까, 뭘 좋아할까를 네, 그 다시 한번 전부터 생각하는 고민을 거죠. 많이 하고 네. 이날만큼은 우리 애가 공부, 뭐 학원 이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님들 많아서 저는 이렇게 공식 가정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분기별로? 약간 달별로 네. 뭐 한 달에 어느 날은 어린이가 숙제 없는 날. 뭐 이렇게 그것도 좋겠네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날. 네. 이렇게 정해져 놓으면 명절 기념일과 상관없이 이 날은 그냥 부모님과 만나는 날. 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정은지가 불러주는 하늘바라기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국에서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네요. 해외에서 발행되는 우리 민족신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려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제호와 서체, 신문 디자인으로 단장하고 또 다른 100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 제호와 신문 디자인 전달식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는데요. 새 제호는 한글 캘리그래퍼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강 작가는요, 이 광개토 대왕 비에 웅혼하고 기세 넘치는 글씨, 그리고 기하학적인 도형을 바탕으로 한글의 첫모습인 훈민정음체에 담긴 정신을 고려일보 이 글씨에 담으려고 정성을 다했다면서 무엇보다도 곧고 바른 획, 그리고 여백을 통해 참 언론의 역할과 시대 정신에 유연한 고려일보가 되어달라는 염원을 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고려인 사회에서는요, 기존 고려일보의 제호를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고려일보 제호는요, 고려일보에서 30여 년 동안 동직한 고려인 화가 정태홍 선생, 고 정태홍 선생이 직접 쓴 한글 제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려인 화가의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고려인 화가 임보리스 선생의 작품 전시회가요, 지난달 10일 알마티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전시 개막식에는 보리스 선생과 그 보리스 선생의 가족, 그리고 김나지 전 고려극장장, 문공자, 고문예술가, 그리고 또 보리스 선생의 동료 화가 등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보리스 선생은요, 내 맨발의 수채화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에 평소 자신이 그린 회화 작품 한 5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전시 개막식에서는요, 김겐나지 전 고려극장장의 또 제자이자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클래식 기타 대회 우승자인 보리스 칼리토프의 연주 공연이 펼쳐져서 음악과 미술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어서 전시회를 잘 이틀 즐겁게 했습니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30주년을 맞으면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사할린 국립대학 어문 역사 및 동양대학 한국어과는 최근 사할린 주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교육 반법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사할린 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더불어 올해는 러시아 연방에서 교사와 스승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만큼 그 의미가 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와 예술, 한민족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사할린 국립대학, 동양대학 한국어과 루이온 사할린스키 동양대학, 동양김나지아 제2김나지아와 안니와 아동예술학교와 한글학교, 사할린 문화센터 소속 하늘 사물놀이팀, 따르나드 태권도 스포츠클럽, 사할린 주 실험협회, 사할린 주 미술박물관 등 사할린 주 총 14개의 단체와 기관을 대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소개하고 교육 경험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 학장인 이멜비라 교수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으며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독특한 교육, 문화, 스포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는 매우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어과 교수들은 무디 한쪽 지식 소스 발견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천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올 가을까지 참석자들이 다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승훈 사할린 한국교육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교류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이 높은 전문성에 주목하여 세미나를 매년 개최할 것을 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사할린 국립대학 어문, 역사 그리고 동양대학 한국어과는 최근에 사할린주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교육 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와 예술, 한민족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조직을 각각 소개하고 교육 경험을 공유했고요.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세미나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독특한 교육이나 문화, 스포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는 아주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올 가을에 또 참석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께 할 계획이라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리 오너라. 얼쑤. 자, 어디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뭐요? 아니요? 목 좀 쪼까 풀고. 얼마나 잘하려고 목 가둥 풀냐. 이리 오너라. 아유. 여기 와 있으니까 목 그만 풀고 얼른요. 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소. 업고 사랑. 그렇지. 조금만 더 해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소. 아유, 아니지. 다시. 업고 놀. 언제까지 업고만 놀 것이요? 연습해온 거 맞아? 아이, 그러죠. 밤새 연습했는데. 우리 이상하다. 집에서는 잘 되었는데. 집에서 잘한 거 맞아?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집에서 할 적에는 나가 아주 허벌나게 잘해보러 갔고, 저 옆집서 아따 우리 동네 명창 나왔네 했던 게라. 아이고, 그 사람 귓구녕이 어찌된 게 분명해요. 우미 선생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명창이라고요?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명창이 되려니까 두고 보시죠. 아이고 그래야 시발 좀 나보다 잘하는 명창이 되라. 시발. 당연하죠. 명창이 되려면 소리를 해야지. 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쇼. 제자가 이것을 배워서 명창이 되겠다고 하는데 소리가 영 시원찮네요. 사랑 내 사랑. 이제 그만할게요. 네.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소리인데요. 이것이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소리로 엮어서 벌이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소리판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리꾼 혼자서 하는 소리입니다. 혼자 소리도 하고 중간중간 이야기의 내용을 재담을 섞어가면서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리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는 북을 치는 고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어 줄 뿐만 아니라 추임새를 넣어 소리의 틈을 메워주기도 합니다. 추임새란 고수가 북을 치는 중간에 좋다, 잘한다, 얼씨구 하면서
소리꾼의 신명을 돋워주는 소리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는 구경꾼이 있어야 하는데요. 추임새는 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도 소리를 들으면서 얻은 감동을 추임새로 표현하는데요. 네, 이처럼 소리꾼과 고수, 구경꾼이 한데 어울려 벌이는 수준 높은 놀이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선 숙종 말기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는데 지역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뉘고 이것의 종류로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존 가치가 인정돼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데요. 그렇지. 한 명의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춰서 소리와 안일이 등을 섞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툭탁. 이것의 종류로는 춘향가, 그렇지. 심청가, 어허이. 흥보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북소리, 2번 판소리, 3번 내 심장소리. 핫빛.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하경이었습니다. 벌써. 자, 이것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정수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파리 등지 해외에서 이것을 공연하면은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에 감동해서 정말 극찬에 극찬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의 소리인 이것을 우리가 정말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죠.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들어본 소감이나 또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고려인 노력 영웅 재배 하면은 아무래도 김만삼 선생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병화, 황만금, 최정학, 신현문 이런 분들의 얘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김만삼이 벼재배에 성공하면서 제자들도 생겨났다면서요. 물론 사회주의 노동 영웅 그 영웅 메달 받은 첫 번째 순서는 아니었지만은 네. 사실상 그분이 이렇게 남긴 업적이나 뭘로 봐서는 당장 행정상 편의 때문에 이렇게 이분은 1949년에 받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고려인들 그 영웅의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인데 네. 이분이 중앙아시아에 와가지고 불과 2, 3년 만에 벼재배를 크게 성공하고 이렇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고려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또 고려인들의 주식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잡곡, 조를 중심으로 한 잡곡이었는데 여기에 성공하면서부터 이제 쌀로 바뀌게 되죠. 네. 그리고 알다시피 쌀은 우리 한민족에게 너무나 주식으로서 역사도 오래되고 독특하고 심지어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지도 않습니까? 이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주식인 쌀을 먹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김만삼의 벼재배 성공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됐던 거죠. 네. 이러한 그 고려인들의 어떤 우리 한민족의 수천 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리와 함께 온 이 벼재배에 크게 성공하니까 많은 그 김만삼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스스로 김만삼의 제자라고 자처를 했고 또 김만삼의 어떤 그 영농법 네. 이것을 배우려고 많은 다른 지역에서 이 고려인 농업 지도자들 또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그 영농법을 배워가면서 이분들이
다 김만삼의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만삼 제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분들이 또 농업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벼재배지가 널리 확장됐던 거죠. 네. 저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코로즈란 그 단어를 배우면서 뭐 집단 농장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선봉 코로즈가 어떤 곳이고 또 코로즈가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콜호즈 대표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강제주 이후에는 나중에 소포즈라는 게 이제 더 많아지는데 네. 이것은 이제 소련만의 그 독특한 현상이죠. 1932년 무렵부터 스탈린이 농업을 이렇게 집단화, 농업 집산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그 농촌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재배되는 그 경작 방식을 완전히 사회주의식으로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편해가지고 만든 단위가 이제 코로즈, 소포즈 그런데 일단 코로즈는 집단 농장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단 농장인데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일정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의 그 구획된 단위 안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양만큼 납부를 하게 한 그 제도인데 이제 집단 농장에는 그래도 개인의 텃밭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재배할 수 있는 이 개인 사유지가 좀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강제주 이후에 중앙아시아 쪽을 보니까 고려인이 아닌 중앙아시아 원래 민족들은 그 유목민들이 많거든요. 이쪽은 이 코로즈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놨는데 소출이 너무나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형편이 떨어지는 그 집단 농장들을 유능한 이 고려인 농장이나 이런 데 강제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통합된 이런 더 큰 이 집단 농장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소련에서 소포즈 국영 농장이라고 네. 부르게 되죠. 예. 예, 그렇게 돼가지고 된 걸로서 선봉 코로즈는 먼저 고려인들에게 벼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해서 1938년에 따로 이렇게 벼농사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칠리 구역에 따로 이렇게 그 형성해 놓은 게 선봉 코로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봉 코로즈에는 주로 이제 그 집단에는 고려인 분들이 많았겠네요. 그것은 당연히 처음에 고려인들만으로 예. 이루어졌고 또 벼 재배 전문가들이니까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또 여기는 이름은 코로즈로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소포즈가 됐죠. 왜 그러냐면 1941년부터 독일과 소련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독소전쟁이죠. 2차 대전. 그러다 보니까 국경에 소련의 서쪽에 있었던 체첸인, 카프카스인 뭐 여러 그 소수 그 민족들이 강제이주를 당해가지고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벼농사를 짓게 했는데 이 사람들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나중에는 이 민족이 다시 그 국제적인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합해진 이 집단농장이 됐던 거죠. 이것을 이 김만삼과 김만삼의 아들 김홍빈이 아무런 그 민족 간의 문제 없이 잘 이끈 그 코로즈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예. 그럼 선봉 코로즈만 하더라도 김만삼 고등 수학 분조가 좀 여러 개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 벼재배를 김만삼이 크게 성공하니까 네. 김만삼식 영농법. 과연 이분은 어떻게 이 농사를 지었길래 성공을 했는가 해서 많은 분조들이 원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조는 분조당 한 명이 하나의 분조만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김만삼은 너무나 특이하게 다른 이 고등수학 분조장들이 김만삼에게 와서 지도를 이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김만삼식 그 고등수학 분조가 6개나 만들어지고 또 그곳과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한 2천여 킬로가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동부 그러니까 까라딸 구역이나 그런 곳에서도 찾아와가지고 또는 김만삼을 불러서 영농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고등수학 분조들이 지금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만삼이 지도하는 고등수학 분조가 나중에는 11개까지 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제자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김만삼이 직접 지도했던 그 선봉 코로즈 내에서 이제 물론 많이 나왔죠. 그분들은 김만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김만삼의 영농법을 또 자기들 분조에게도
실험을 해서 성공하고 벼수학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김만삼이 있었던 선봉고로즈 거기에서 1949년에 3월에 11명이 한꺼번에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게 되는데 네. 그분들이 김만삼을 모두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죠. 그래서 뭐 이분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뭐 이름을 거론하자면 김만삼의 맏아들이자 선봉고로즈의 회장이었던 김홍빈을 위시로 해서 또 이곳에 그 농업 전문가인 장금철 그리고 분조장이었던 김익세나 김창종, 리병설, 최춘세 이런 많은 분들이 제자였고 또 특히 이 공청동맹 작업조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김정환이란 분이 특별히 네. 김만삼의 제자로서 정말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달성을 해서 당시에 순회 붉은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당시 소련에서 어떤 그 경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아주 영예로운 그 붉은 길을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린 곳에 이렇게 수여해주고 그곳에서 1년간 보관했다가 마치 올림픽기처럼 네. 1년 지나서 다른 곳에서 더 수확량을 올리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 수성을 하게 되면 2년간 또 보관하면서 가장 그 영예롭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여러 번 쟁취하면서 김정환이 제자로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만삼의 벼재배 농법을 이어간 김만삼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